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5주차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은 해당 레포지토리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레포지토리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의 올릴 때 같이 남겨드리겠습니다. 해당 링크 오셔가지고 진행하신 대로 코드 클론하신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클론 하신 후에 다음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 있고요. 해당 파일 오픈해 보겠습니다. 컴파일러 아니고요. 네, 해당 파일 열어주시면 되고요. 해당 파일 열어주시면은 먼저 파일 설명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UI 화면,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로컬 모델과 뷰 모델의 더미 데이터 사용한 부분만 구현되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구현해야 할 부분은 API 인터페이스, 그리고 레트로핏 클라이언트, DTO 모델, 그리고 뷰 모델 API 연동까지 구현할 예정입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UI, util, 데이터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놓은 상황이고요. 내비게이션 보시면 저희 이때까지 진행한 내비게이션과는 달리 이제 바텀 내비게이션은 아니고 그냥 한 스크린에서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일단 링크만 저희가 구현해 놨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놨는데 저희 실습 주제가 이번에 게시글과 관련된 CRUD API 실습이기 때문에 게시글과 관련된 로직 하나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포스트 리스트 스크린, 에딧 스크린, 디테일 스크린, 크리에이트 스크린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아이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드 실행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뷰 같은 경우도 구현해 놨기 때문에 프리뷰도 보셔도 되지만 실행이 먼저 빠르게 됐네요. 네, 실행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게시글 목록과 함께 게시글 누르면 상세, 그리고 게시글 수정, 게시글 삭제, 그리고 게시글 작성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UI만 구현해 놨고요. 여러분들은 해당 코드에서 API 연동을 직접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실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파일은 포스트 뷰 모델인데요. 뷰 모델은 제가 이제 이론 때 설명했듯이 UI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파일이자 클래스입니다. 이 파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API 연동을 직접 실습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더미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해당 더미 데이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더미 데이터랑 완전 똑같죠. MVVM, 완벽 가이드,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더미 데이터만 구현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뷰 모델에서만 사용할 상태, 그리고 뷰 모델의 함수들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로컬에서만 테스트해 볼 수 있게 간단하게 구현해 놓은 함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API 연동을 구현하면서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 진행 전에 API 명세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API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습 때는 이제 노션을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이론에서는 노션을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실습에서는 스웨거를 사용해 볼 것입니다. 스웨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API 명세서로 이제 노션은 따로 이제 직접 사용자가 작성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스웨거는 이제 코드 구현을 할 때 연결을 해두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떤 API가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랑 게시글 이렇게 있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택적으로 해보실 수 있게 이제 구현을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게시글만 집중해서 구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I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리스폰스가 어떻게 오는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 보시면서 나중에 연동하는 거 실습으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실습 1단계는 이제 그래들 의존성 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존성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여기 그래들 스크립트 보시면은 build gradle.kts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서 의존성을 직접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의존성을 추가하기 전에 이제 여기 토멜 파일이라고 해서 버전 관리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들 버전 관리를 도와주는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미 레트로핏과 관련된 이 버전 라이브러리들을 미리 선언을 해둔 상황이어서 해당 이 터멜 파일을 통해서 여기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션 페이지에 API 연동 실습 가이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영상 올리면서 같이 이제 올려둘 예정인데, 해당 실습 가이드도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잠시만요.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그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존성을 추가해 볼게요. 저는 그 노션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은 옆에 싱크 나우가 뜨실 텐데요. 싱크 나우 해주시면은 되고요. 아까는 여기 터널 파일 오시면은 이제 회색으로 사용이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다 활성화가 된 모습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토멜 파일에 직접 버전이랑 해당 라이브러리, 그룹, 네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직접 쳐서 이제 의존성을 추가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프로젝트 스트럭처 여기 디펜던시 플러스 누르시고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오셔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이제 링크처럼 어떤 URL처럼 보이는 이 코드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은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룹을 검색하셔가지고 파일 스트럭처 오셔서 여기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이제 다 뜨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뜨실 거고요. 저는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거죠. 레트로핏2. 여기서 이제 버전 보시면 3.0.0이 제일 최신 버전인 것도 알 수 있고요. 저는 지금 2.11.0으로 추가해 놓은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직접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마 여기 프로젝트 스트럭처에 검색해서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터멜 파일에 작성이 되고 여기 디펜던시까지 추가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트로핏 관련된 의존성을 이 추가해 놨고요. 이제 추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API 통신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로컬 프로퍼티스 파일을 활용할 거예요. API 이제 베이스 URL이라고 하는 API 그 패스는 이제 보안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컬 프로퍼티라는 로컬 설정 파일에 URL을 작성해 두고 이제 다른 외부에서 못 보게 하는 방식의 구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노션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션 보시면은 여기 이 코드 있죠. 네, 이거 그대로 복붙하셔서 여기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래들 파일에 설정을 저희가 해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빌드 피처 있는데 여기에 빌드 config 해서 네, true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local properties 파일에서 베이스 URL을 읽어오는 코드도 저희가 추가를 해야 된다고 명세서에 돼 있죠. 그래서 셀 위에 import 추가해 주시고 디폴트 config 블럭 안에 여기가 디폴트 config 블럭이에요. 여기 안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베이스 URL을 로컬 프로퍼티스 파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널세이프용으로 작성해 놓은 건데 지워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뭐 이미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작성이 안 돼 있으면은 오류가 날 거예요. 여기 이 패스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널세이프용으로 해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보기 편하게 지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 나오 해주시면은 이제 기초적인 세팅은 완료가 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빌드 컴픽은 이제 여기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빌드 시점에 생성되는 상수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통 API URL과 API 키 등 환경별 설정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추가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다 싱크 하신 후에 에러가 없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DTO 모델을 생성해 볼 예정입니다. DTO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 모델을 생성해 둘 예정이고요. 생성할 예정이고요. DTO는 이론에서 설명했듯이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기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서버 응답 요청 형식과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API 명세서에 있는 리스폰스 타입 이 타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여러분들은 오류 없이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전에 여기 응답 예시를 보시면은 success message 데이터 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고 created, updated 이런 식으로 패스가 날아오는데 이게 잘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도 보시면 데이터 안에 데이터 있고 그리고 success message 데이터 created, updated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형식이 보입니다. 여기 이쪽 부분 보시면 게시글 목록이기 때문에 리스트로 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현재 리스트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베이스 리스폰스라는 파일을 직접 활용해서 코드를 구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베이스 리스폰스를 활용해서 베이스 리스폰스 이제 제네릭을 활용해서
DTO 모델을 생성할 건데 API 실습 가이드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 안에 베이스 리스폰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베이스 리스폰스는 기세드 안 하겠습니다. 데이터 클래스 베이스 리스폰스를 만들 거고요. 잠시만요. 네, 베이스 리스폰스를 만들 거고요. 여러 가지 타입이 여기 중간에 올 거기 때문에 제네릭으로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석세스 메시지 데이터 그리고 타임 스탬프까지 응답 시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것까지가 그 일반적인 거고 이거는 다 데이터 아니었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 쓰기 귀찮으니까 복붙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붙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도 보시면 제네릭 타입으로 돼 있죠. 왜냐면 여러 가지 타입이 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타입 T 이것도 여기 물음표 보시면은 널러블로 해둔 이유가 여기 데이터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널러블로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른 리스폰스들도 다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거 하기 전에 리스폰스라는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게 us 리스폰스입니다. us 리스폰스도 보시면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 하시면 스웨거 보시면 게시글 조회할 때 보시면 어썰 해서 이렇게 다 딸려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썰 이런 식으로 다 딸려오는데 이것도 원래는 이제 같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공통적인 리스폰스로 오기 때문에 분리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d는 이제 인티저긴 한데 보통은 이제 롱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id는 롱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유저네임은 string,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 URL은 string인데 프로필 이미지 URL은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널러블하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러블로 할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붙해서 진행할 거고요. 어서 리스폰스까지 완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리스폰스도 보시면은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따라서 쳐볼게요. 일단 포스트 리스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웨거 보시면은 포스트 리스폰스가 보시면 id, 타이틀, 컨텐트, 이미지 URL, assert, created at, updated at 이런 식으로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이제 제 거 보시면서 따라 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해보시는 거를 잠깐 멈추시고 직접 해보시고 저랑 비교해 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쳐보셨다고 가정하고 쳐보겠습니다.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리스폰스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어 줄 거고요. 말했듯이 id는 롱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스트링이죠. 그리고 콘텐트도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URL도 스트링이고요. 근데 이미지 URL은 널러블 하기 때문에 널러블로 해주겠습니다. 이게 널러블 한지 널 값이 될 수도 있는지 아닌지는
아마 API 명세서에 자세하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스웨거에는 안 써져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널러블하게 구현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설은 아까 저희가 구현했던 어설 리스폰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created as는 스트링 타입으로 올 거기 때문에 스트링이고, updated at도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실 건데요, 보통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선점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파일 이름, 이 변수명이 무조건 이제 서버의 명세서와 완전하게 동일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점이 싫다 하시면은 저희가 코틀린 시리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놨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id로 해주시면은 해당 파라미터는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user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도 전혀 문제 없이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제이선을 직렬화할 때 제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직렬화할 때 자동으로 이 변수명은 id로 직렬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거의 무조건 필수적으로 구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API 명세서의 이름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이것까지만 똑같이 해볼게요. 얼마 안 걸리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게, DTO는 이렇게 구현하시는 게 이제 뭐 나는 완벽하게 구현했다 하시면 상관없는데 좀 더 안정성 있게 구현할 수가 있죠. 나머지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개발할 때는 이제 API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류 같은 이제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저희 간단하지만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리스폰스를 서버로부터 받아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API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할 건데요. 여기 노션 보시면은 데이터 안에 API 안에 API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생성하라고 돼 있죠. 잠깐만요. 네, 파일 그 구조가 잘못됐네. 저도 파일 구조를 변경을 하고 싶은데,
여기 있죠. move. 지금 여기 모델 안에 있는데 이게 모델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데이터 안에 있어야 돼요. 네, 데이터 안에. 모델 안에 뭐 있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모델은 지금 임의로 해둔 거기 때문에 모델 안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여러분들도 그냥 모델 안에 리스폰스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도 나중에 게시글 생성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리 만들어 둘게요. 여기 포스트는 이제 임의로 만들어 둔 거여서 지금 저희가 포스트 리스폰스랑 어스 리스폰스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리스폰스 파일로 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더미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 그대로 냅둔 거고요. 여기 데이터 모델 안에 new 해서 이제 API 서비스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가 API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만요. 패키지부터 생성을 해둘게요. 데이터 안에 API 안에 API 서비스 해서 파일 생성해 뒀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루트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지워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기본적인 구현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우고 이거는 같이 써볼게요. AP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써야 되냐고 하면은 HTTP API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서 저희가 API 설명할 때 어플리케이션 뭐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라고 있잖아요. 이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을 해서 어노테이션으로 어떤 HTTP 메소드를 쓸지, 그리고 어떤 URL을 쓸지,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를 쓸지 지정을 해서 이거를 실제 구현은 레트로핏이 자동으로 생성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서 이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현을 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게시글 목록 조회랑 실습에서는 게시글 목록 조회랑 그리고 게시글 작성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해 볼게요. 게시글 목록 조회는 여기 수행어 보시면은 이렇게 get API path 있죠. 일단 이거 복사해 주고요. get으로 HTTP 메소드가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는 API 패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서버 패스 뒤에 API 뒤에 포스트 이런 식으로 URL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get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레트로핏에서 지원하는 어노테이션이고요. get 안에 패스 쓰시면 됩니다. 복붙했던 패스 쓰시고요. 함수는 suspend 펑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suspend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연 함수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지연되어 그 코르틴 스코프라고 하는 이제 UI 생성 부분과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함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트워크 IO 작업을 이제 메인 스레드 차단 없이 실행하기 위한 함수인데 이 관련 설명은 저희가 다음 주차 때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spend 함수로 구현을 해서 이제 일시 중단될 수도 있는 함수라는 표시를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 중단될 수도 있는 함수다. 네트워크는 뭐 바로 갔다가 바로 오는 작업이 아니라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일시 중단될 수 있는 함수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post get은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에 아무것도 없죠. 이거 패스로 get 요청만 하면은 전체 게시글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면 되고요. 여기 안에 원래 파라미터가 오면 돼요.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베이스 리스폰스 안에 저희가 제네릭으로 했잖아요. 감싼다고. 이 제네릭 안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할지 하시면 되는데, 저는 포스트 리스폰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스트로 감싸서 포스트 리스폰스가 여기 보시면 리스트로 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리스트로, 이게 포스트 리스폰스고 이걸 리스트로 감싸서 나는 받겠다 라는 거를 인터페이스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은 보시면 포스트고요. 포스트 보시면 이제 어썰, 어떤 어서가 와야 되는지, 쿼리 파라미터로 어떤 어서가 와야 되는지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로 제목, 컨텐트, 이미지 URL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글이 생성 성공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가 오고, 잘못된 요청은 조금 오류가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하면은 201 코드와 함께 게시글 성공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URL은 이제 널러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저는 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리스폰스만 생성했기 때문에 리퀘스트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리퀘스트도 생성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모델 안에 루틴에서 포스트 그리트 리퀘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스트 크리에이트 리퀘스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리얼 네임으로 감싸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타이틀, 컨텐트, 이미지 URL 이렇게 있죠. 타이틀, 컨텐트, 이미지 URL. 이거는 타이틀은 스트링이었고요. 그리고 컨텐트도 스트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URL은 스트링이긴 했는데 널러블로 하겠습니다. 널러블로 아직 이미지 URL 쪽 구현은 안 할 거기 때문에 널러블로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API 서비스를 구현해 볼 거고요. 포스트이기 때문에 포스트로 하고요. 그리고 패스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함수 서스펜드로 해서 함수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자유여서 저는 create, 직관적으로 create pos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저희가 쿼리 파라미터로 어서가 와야 되고, 바디로 이걸 보내줘야 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쿼리로 뭐라고 했죠? 어서를 보내줘야 된다고 돼 있죠. 네임을. 어서로 해서 스트링은 일단 이거는 기본 값이기 때문에 뭐 규빈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하실 때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뭐 저 기본 값으로 가겠죠. 바디로 리퀘스트 해서 포스트 크리에이트 리퀘스트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포스트 요청을 보낼 때 간다는 거고요. 그럼 리스폰스로 먹어와야겠죠. 베이스 리스폰스에 이번에는 뭐가 올까요? 포스트 리스폰스가 온다고 돼 있었으니까 보시면 포스트 리스폰스가 성공했을 때 이렇게 온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럼 이러면 기본적인 API 서비스의 인터페이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레트로피 클라이언트 설정을 진행해 볼 건데요. 레트로피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도와드리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구형 같은 거는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다 레트로핏 함수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어노테이션들이 많아요. 이런 어노테이션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쿼리, get, post, bod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쿼리 파라미터고 이제 패스 베리어블에서 패스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 뒤에 패스 이게 패스 베리어블이어서 나중에 게시글 상세 조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로 할 것 같은데 네 이때는 패스로 쓰시면 돼요. 여기 돼 있죠. 패스로 쓰라고. 약간 스웨거가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스웨거 보시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잘 보시면은 다 정보가 있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쓰일 것 같아서 미리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디로 해서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레트로핏 객체가 자동으로 제이선으로 변환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다 받아올 때도 다 자동으로 이제 변환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핏 클라이언트 설정 바로 해볼 건데요. 레트로핏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레트로핏 인스턴스 생성 및 설정을 하는 코드고요. OK HTTP 클라이언트 설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API 서비스 저희가 생성하기 때문에 이거 인스턴스 생성해서 레트로핏이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통신하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이 외에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구현할 때 사용하실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를 몇 개 추가를 해놨고요. 같이 구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좀 타이핑 할 게 많아가지고 오타가 잠시만요. 네,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고 이거는 복붙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복붙 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빌드 컴팩이 인식이 안 된다고 되는데 일단은 진행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복붙 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다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레트로핏 일단 오브젝트로 선언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싱글톤으로 해서 앱 전체에서 이 하나의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통신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로깅 인터셉터라고 해서
이 인터셉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이 로그캣에서 어떤 통신이 오고 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된다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해서 추가해 놓은 거고요. 이게 레트로핏 클라이언트 구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베이스 URL은 빌드 컴픽에서 가져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OKHTTP 클라이언트, 이거 아까 설정했던 인터셉터 넣은 OKHTTP 클라이언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로 넣어서 레트로핏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버터 팩토리라고 해서 나중에 제이슨 변환기를 여기 추가해 놓는 건데, 저희는 레트로핏 2의 컨버터인 GSON 컨버터를 사용해서 그냥 일반적인 레트로핏 객체를 만들어 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뭐 어스 인터셉터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인증 인가 처리도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제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빌드를 다시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추가를 해 놓은 상황인데, 네, 잠시만요. 이거 해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해 볼 거고요. 방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빌드 해보니까 해결되는 문제였고요. 여기 빌드 컴픽에서 이제 베이스 URL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현재는 임포트가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트로핏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자면은,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는 이제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서 이제 싱글톤으로 앱 전체에서 하나의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로깅 인터셉터를 사용해서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이제 로깅 인터셉터를 추가했고요. 이 인터셉터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요청이나 리스폰스의 본문까지 이제 로그캣에서 모두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트로핏 인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데, 먼저 레트로핏의 빌드 함수를 사용하고요. 베이스 URL로 이 URL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URL 뒤에 저희가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럼 실제 응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응답이 아니라 실제 요청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저희가 베이스 URL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청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패스로 get 요청을 날리는 거고요. 여기로 와서 보시면 네, 패스는 똑같지만 여기 이건 get이고 이건 post죠. 네, 이 패스로 post 요청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생성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여기 OKHTTP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직접 생성해서 넣었기 때문에 인터셉터가 적용이 된 클라이언트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컨버터 팩토리라고 해서 팩토리가 그 제이슨 변환기인데 저희는 레트로핏의 GSON 컨버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서비스를 레트로핏으로 만든 API 서비스로 사용한다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retrofit.create에서 API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레트로핏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생성해서 쓰는 건데, 저희가 API 서비스를 인터페이스로 생성했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 보시면 뭐 get post 돼 있고 body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는 구현해야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현을 레트로핏이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트로핏으로 만든 API 서비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뷰 모델에서 현재 더미로 구현되어 있는 이 서비스들을 이 함수들을 싹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빌드 컴픽까지 문제가 없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뷰 모델 수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뷰 모델에서의 API 호출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서스펜드 펑션이 지연 함수라고 해서 이제 지연될 수 있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멈출 수도 있는 함수다. 그렇기 때문에 코르틴이나 다른 지연 함수 내에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설명 도와드렸었는데 그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현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get post랑 create post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이거만 지워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돼요. get post 와서 원래는 조금 뒤에서 진행하는데 API 연동 실습 가이드 보시면은 API 클라이언트 추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와서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시면은 레트로핏 클라이언트의 API 서비스를 저희가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API 서비스의 함수 보시면은 이 서스펜드 펑션들이 있잖아요. 두 개. 이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오류가 나요. 서스펜드 펑션이다. Can only be called from a coroutine or another suspended function. 코르틴 내나 다른 서스펜드 펑션에서 사용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거를 서스펜드로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get post를 서스펜드로 하면 이 post 함수를 또 다른 코르틴 내에서 선언해야겠죠.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저희가 뷰 모델 내에서 하기 때문에 뷰 모델 스코프라는 다른 스레드 개념이 스코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메인 스코프가 있고 메인 스코프에서 UI를 보여주는 작업을 한다면 뷰 모델 스코프 내에서 다른 작업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뷰 모델 스코프 내에서 코르틴을 실행할 거고요. 그리고 런 캐칭을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진행할 겁니다. 런 캐칭은 네트워크 오류나 제이슨 파싱 오류 등이 이제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트라이 캐칭을 쓰는데 저희는 코틀린 스타일의 런 캐칭을 사용할 것이고요. 런 캐칭을 사용하고 그리고 언석세스로 분기 처리를 해서 좀 성공 시 처리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뷰 모델 수정으로 와서 임포트 수정, 상태 변수 타입 변경, 상태 변수 타입 변경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API 연동 실습 가이드 띄워놓고 하시면 되고요. 상태 변수 이거 진행해 볼 거예요. 제가 뷰 모델의 상태를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스트랑 포스트 디테일, 업로디드 이미지 URL 이렇게 있어요. 업로디드 이미지 URL은 나중에 선택적으로 이미지 업로드 구현을 이제 해보라고 할 건데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업로드된 이미지 URL 상태고요. 이거는 가만히 두고 이 두 부분만 수정할 거예요. 왜냐면 이 두 상태는 이 포스트라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더미 데이터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포스트 리스폰스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서버 응답 타입을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다 지워주면 됩니다. 더미 데이터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도
더미 관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지워주겠습니다. 뷰모델 스코프는 여러분들이 뭘 하든 다 이 스코프 내에서 작업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둘게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습에서. 그러면 저는 getPost 해보겠습니다. getPost도 여기 API 실습 가이드 이런 식으로 다 해놨는데 저는 직접 따라 쳐보겠습니다. 아니, 직접 구현을 해볼게요. 먼저 런캐칭 내에서 이 서비스를 하면은 이번에는 스코프 내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나죠. 그래서 이 런캐칭에서 이거를 실행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 하시면 on success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했을 때 이 블럭을 실행시키겠다 한 거고요. 리스폰스로 이것에 성공했을 때 이 getPost의 리스폰스로 이 리스트가 오는데 이 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라는 뜻의 on success고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포스트, 이 뷰모델이 포스트를 저희가 받아온 리스폰스의 데이터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타임 미스매치로 널러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네요. 저희가 데이터를 널러블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널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리스폰스 데이터 널이 아닐 때 엘비스 연산자 저희가 배운 거 있죠? 포스트 데이터 리스폰.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조금 더 가고 싶다. 리스폰스 데이터가 있는데 리스폰스가 실패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if response.success 일 때 이 블럭을 실행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조금 더 견고한 코드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운동 실습 가이드 코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완전히 동일한 기능하는 코드입니다. 근데 저는 엘비스 연산자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성공하면은 저희가 받아온 리스폰스 데이터를 여기 뷰모델의 상태로 바꾸겠다 라는 뜻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러면 getPost까지 완성이 됐고요. createPost도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createPost는 복붙을 하겠습니다. createPost는 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여기에 잠시만요. 이것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은 이거는 이미지 업로드 관련 코드이기 때문에 이쪽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미지 업로드 구현하실 때 왜 이 코드가 필요하냐 궁금하시면은 그때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현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필요가 없죠. 네, assert title content image URL을 받아와서 리퀘스트로 만들고 assert는 이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까지 가져와서 API 서비스에 create post를 실행시키겠다. 성공하면은 on success를 실행시키겠다. 라는 뜻입니다. on success는 이렇게 따로 이 람다 함수를 받게 해둔 이유가 나중에 설명 도와드릴 텐데 성공했을 때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올 내비게이션 함수를 여기 on success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on success를 해둔 거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getPost랑 벌써 이제 포스트 가져오기랑 포스트 만들기 이렇게 두 개를 벌써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 여기 화면에 연결만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뷰 모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파라미터로 다 넣어놔서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고요. 뷰 모델에 포스트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런치드 이펙트를 사용해서 이 화면이 이제 리컴포지션이 될 때마다 이 사이드 이펙트죠. get 포스트를 실행시키겠다. 유닛으로 항상 런치드 이펙트를 실행시키겠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최신 서버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이 포스트를 레이지 컬럼에 아이템에 포스트로 넘겨주겠다 돼 있는데 빨간 줄이 뜨죠. 왜냐면 포스트 아이템은 아까 이 모델에 포스트 이걸로 돼 있었거든. 이거는 이제 안 쓸 거니까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뜨는데 저희는 포스트 리스폰스를 사용할 거예요. 다 지워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여기에 포스트 리스폰스, 어서 리스폰스. 그리고 제가 잠깐 멈춰서 끊었다가 할 때 보니까 제가 포스트 리스폰스에 아이디를 빼먹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까지 추가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시면 포스트 리스트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포스트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이 뷰 모델 보시면 이런 이미지 피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미지 선택할 때 이미지 업로드를 대비해서 남겨둔 거고요. 갤러리 열어서 그 이미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미지 섹션 다 넘어와서 여기 버튼 언클릭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이 부분, 어쨌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누르면 원클릭할 때 여기 실행시키겠다. 이 부분도 지워주셔도 됩니다. 어서 넣고, 타이틀 넣고, 컨텐트 넣고, 이미지 URL. 지금은 널로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구현하실 때는 널로 안 하고, 저희 뷰 모델 가져오잖아요. 뷰 모델에 업로디드 이미지 URL. 이거 가져와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널이겠죠? 저희가 이미지 업로드 안 했으니까.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업로드된 이미지 URL. 지금은 널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널로 넣어서 업로드 하시면은 unpost created를 이제 후행 람다식으로 여기 있죠. unsuccess 할 때 unpost created를 실행시키겠다 까지 해서 구현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굳이 수정할 필요 없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여기 뷰 모델 관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긴 포스트 리스트군요. 이 뷰 모델 관련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제가 주석 처리를 해둘게요. 나중에 과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주석 해제하시고 구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다 주석 해제하시고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네, 이렇게
해두고 저희는 포스트 보여주는 거랑 생성만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잘 구현됐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건데 빨간 줄이 뜨네요. 저희가 이거 삭제해서 뜨는 거네요. 모델. 네, 없애주고요. 실행해서 잘 구현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API 서비스 디펜던시 설정하고 API 서비스 만들고 레트로피 생성하고 뷰 모델에 함수 구현하고 화면과 연결. 보시면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실제 요청으로 이렇게 get을 보내서 200을 받고 body로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들어온다 까지 로그 get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생성까지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파이팅. 제목 잠시만요. 레트로피2 실습 생성 실습입니다. 이미지 선택하면은 이렇게 뜨긴 하는데 저희가 업로드를 구현 안 해서 항상 널로 갈 거예요. 이렇게 생성하시면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것까지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포스트에서 어썰 넣고 이 쿼리 파라미터를 어써 넣어서 가는 것까지 볼 수 있고요. 생성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유저 네임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는 고정이에요 항상. 그리고 뭐 그쵸, 여기 타이틀 컨텐트 이미지는 널로 있기 때문에 널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왔을 때 성공하면 메인으로 온다고 했죠. 메인으로 왔을 때 해당 게시글이 여기 최신 순으로 오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안드로이드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게 공용 서버여서 안드로이드 실습용 서버여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성해서 보시면은 다른 안드로이드 부원분들이 여기 게시글 어떻게 쓰는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누가 제일 먼저 올리는지까지 볼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저희 안드로이드 실습은 간단하게 맞춰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실습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쓰는 건 간단한데 저는 이제 레트로핏으로 서버 통신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따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레트로핏 디펜던시를 적용하고 API 서브 DTO를 만들어서 서버와의 통신 기반을 맞추고 API 서비스에 어떤 HTTP 메소드로 어떤 패스로 어떤 요청을 보내서 어떤 리스폰스를 받고 뭐를 같이 보내줘야 되면 뭐를 같이 보내주고, 그리고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생성해서 클라이언트가 생성해준 API 서비스로 뷰 모델에서 해당 서비스의 함수를 실행시킨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를 UI에 보내줘서 이 리컴포지션을 통해서 화면을 재구성하는 그 작업까지가 저는 API 통신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실습 마치겠고요. 따라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오류가 발생해서 실습 진행이 어렵다 하시면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